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 내에서 단식 중이라네요. 이틀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인터뷰를 했는데요. 손도끼 이거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엔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어제 얘기했죠. 뽀로로 복면을 쓴 다음에 문제를 잘못 짚었다고 얘기했는데 고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기 당 폭력은 아주 강하게 나왔고, 하지만 폭력 시위엔 좀 부드럽게 대하는 것 같네요. 그 괴리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상균 위원장 조계종에서 면담한 조계종 중앙 신도회장이 있습니다. 그 신도회장 얘기를 직접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자세로 이번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이야기를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상태인가요, 한상균 위원장은?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지금 단식을 하고 있고, 이틀 되셨다고 합니다. 예. 자, 이남희 차장. 그러니까 단식이고 책을 읽고 있고 이틀 됐고 뭐 그런 정도의 근황을 좀 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한 위원장이 지금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도 글을 띄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식 소식을 전하며 30일 저녁부터 오늘까지 3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내가 왜 단식을 하는지도 3가지 이유로 밝혔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먼저 살인이나 무대포에 맞서 사경 헤매는 백남기 농민의 어떤 그 쾌유를 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노동계약을 막자는 의지를 밝히기 위함이다. 노동계약을 또 노동계약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권과 보수 언론의 공안 탄압에 굴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시는군요. 자, 그러면요. 한상균 위원장, 이분의 생각을 듣는 일, 과연 민주노총의 지금 지도부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말로 안 되겠구만. 무조건 오늘 끌어내서 바로 경찰한테 넘기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들어왔고요. 제가 흉악범을 지고 온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이 12월 한 달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제가 부득이 신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정말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데 어떻게든지 버텨야 된다는 그런 마음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침 그날 오전에 제가 너무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를 좀 치료하신 분들이 와서 좀 치료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냥 사지를 들어버리고 틀어져가지고 굉장히 지금 허리가 많이 아픈 상태인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옷이 다 찢어지고 벗겨지고 그랬었습니다. 예. 자, 지금 그러니까 신도들이 이틀 전에 들어가서 좀 나와라 하고 끌어낼 때 많이 좀 내가 당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네, 그 옷이 얘기죠. 벗겨지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폭력의 희생자다. 이런 대목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상균 위원장도 폭력을 싫어하는 분이군요. 근데 신도 쪽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안 나가려고 옷을 벗었다. 팬티 자국으로 버텼다라고 얘기하는데 한상균 위원장은 끌어내는 바람에 옷이 벗겨졌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진까지 찍혔다 이렇게 또 얘기를 민주노총. 누구 말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상균 위원장의 말에 동조하는 또 지금 조계사 안에서 108배를 하는지 단식을 하는지 책을 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리 치료까지 받고 있다. 물론 아파서 치료받는 거를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게 물리치료 받으러 들어간 것이냐 라는 또 비아냥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상균 위원장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쇠파이프나 밧줄을 당기는 모습들은 여기서 볼 수 있었으나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과장된 부분이 있고 노동자들이 간식을 좀 먹었을 정도인데 그게 저는 술파티로 보였다는 것들은 상당히 과한 거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과도를 가지고 살인 무기라 살인범으로 모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논의가 시작되면 총파업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쇠파이프와 밧줄은 인정하는데 나머지는 다 과장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시위가 있던 날 민노총에서 집회 현장까지 밧줄과 또 각종 폭력에 쓰였던 물품들이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또 경찰에 의해서 채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처음에는 깃발이라는 형태였지만 일제히 깃발을 뽑은 마침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 볼 때 옛날 딱 어떤 일군의 무리들이 갑자기 뭘 딱 벗어 던지면 갑자기
그 나무 막대기가 칼이 되듯이 저렇게 일제히 그 쇠파이프로 변했고, 그리고 실제로 저런 폭력이 그 생생하게 저질러졌는데, 네. 저런 부분들을 일상용품이다 라고 주장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저녁 7시 30분입니다. 민주노총 부산지부에서는 부산시 서면에서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저희가 잠시 후에 현장을 연결할 수 있으면 잠시 그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 지금 이 장면인가요? 네, 바로 부산의 지금 서면 주디스 대화 앞인데요. 네. 바로 이제 부산의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어떤 복면 문화제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서 네. 지금 1,20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경찰은 민노총에서 복면 착용만 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서면의 1차로만 서면 일대의 가두 행진은 허용을 하는데 그곳을 벗어날 경우 문제를 삼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잠시 뒤 한 7시 반 정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박근혜 대통령 발의를 거쳐 이제 체코까지 순방 중인데, 자,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동개혁 법안 관련된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현기환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전했나 보네요. 어저께 현기환 정무수석이 밤중에 국회에서 계속 머물면서 법안 처리, 여야의 법안 주고받기에 대해서 굉장히 끝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마 대통령으로부터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챙겨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지다시피 노동개혁 관련된 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 연내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가 되면 그나마 지금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무성 대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영상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 그 영상 보면서 왜 이런 퍼포먼스 했을까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네, 김무성 대표 오늘 오전에 국회 앞에서 저렇게 종이 비행기 날리는 희망의 종이 비행기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저기에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노동개혁 5호법을 내놨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지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의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가 돌아가고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면 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면서 희망의 종이접기,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비행기를 날렸습니다. 자, 일단 김무성 대표 희망의 종이 비행기라고 했지만 사실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이번 토요일 민주노총은 2차 집회 예고했고요. 불허 상관없다. 우리는 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총파업하겠다 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민주노총을 향한 그 칼날을 계속 갈고 있습니다. 오늘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개혁 5법을 국회에 내놨습니다마는 여야 간의 합의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힌 심정을 호소드립니다. 한상균이 극렬한 투쟁으로 일관해서 폐업 직전까지 갔던 쌍용차는 노사화합과 상생을 선택해서 재기의 발표를 마련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8년 만에 지난해 63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대기업 중심 금속노조, 전교조 등 상위 계층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보면은 소수 귀족 노조의 대변자였습니다. 자, 이제 김무성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요. 금속노조, 대기업노조, 전교조 등 월급 많이 받는 상위 노동자만을 대변하고 있다. 저건 맞는 얘기입니까? 즉 구성으로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고요. 김무성 대표가 지적한 부분은 이제 숫자 자체가 객관적으로 많이 달라졌다. 2006년도부터 비교를 하면 한 75만 명 정도에 이르렀었는데 그게 2007년은 66만 명 정도였고 2009년은 65만 명 정도, 거의 10만 명 이상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이런 어떤 강경투쟁 방침 또 일부 구성원들만을 대변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죠. 자, 일단 민주노총에서는 자꾸 귀족노조라고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일단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지 않는 건 맞잖아요. 전체 노동자 비율이 반자리 비율이죠. 민노총은 우리가 2천만 노동자의 대표 조직이다라고 합니다. 2천만 노동자에서 작년에 아까 자꾸 줄어서 63만이면 몇 퍼센트? 6%? 3%. 3%입니다. 3%고요. 그 어떤 숫자상으로도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인들이 어떤 힘없는 노동자를 대변한다 그러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기업 노조, 공기업 노조, 전교조 이렇게 임금 수준으로도 7, 8천을 이렇게
그 상회하는 연봉이 연봉이 이러한 그 노동자들이 그 많은 그리고 어떤 많은 부분 무엇보다도 대규모 어떤 폭력 그 시위에 그 폭력이 동원된 시위에 민노총이 주축을 이루는 시위들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힘없고 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중소기업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민노총을 자신들의 대표 조직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일단 정의당도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뽀로로 가면 쓰고 복면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었죠. 근데 몇 년 전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 2012년 5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보 정당의 생얼을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혹여라도 참관인석에서 의사 진행을 어렵게 하는 그런 발언, 야유, 모함 등이 이루어진다면 즉시 퇴장을 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남희 기자가 그 순간에 저기 있었죠? 현장에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10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가 열린 건데요. 욕설 들리면 퇴장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중앙위원회를 좀 들어볼까요? 파괴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이 상태로 중앙위원회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중앙위원들은 앉아주시고 뒤에 참관인 여러분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가 전날 정치권 취재하면서 겪었던 가장 컸던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9시간 동안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바로 심상정 당시 중앙의장을 맡았었는데 안건을 올리려고 하자 여러 학생들이 뛰어 올라가서 지금 조준호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당시에 머리끄댕이녀 논란이 됐었고요. 심상정 대표도 구두발에 밟혔는데 특히나 이제 유시민 대표가 심상정 대표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넘어졌다가 유시민 대표 안경도 날아갔고요. 여러 가지 물건들도 오가고 정말 폭력 사태가 심각하게 벌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지난주 이 보름 전 도심 집회의 모습, 저런 폭력이 자행된 것이 사실 3년 전 정의당의 전신일 수 있는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저런 모습이 벌어졌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석기 당시 의원 등이 이제 부정경선, 비례대표 부정경선으로 후보가 된 것으로 보이니 전부 물러나자 이런 안건을 논의하려는 자리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동부 연합 측으로 구성된 바로 당권파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저렇게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유시민 대표 안경도 날아갔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드자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준호 공동대표, 심상정 의원 오른쪽에 앉은 분입니다. 저분 역시 머리채가 직접 당겨지면서 목을 다쳤잖아요. 당시에 한 여대생이 이제 머리끄댕이녀라고 불렸는데요. 그 여대생이 조준호 공동대표의 머리를 잡으면서 당시 목관절 쇠기 이탈하는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서 지금 그 머리끄댕이녀가 지금 조준호 공동대표 머리채를 잡은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굴을 저희가 좀 흐리겠습니다만 오른쪽에 지금 그 남성이 조준호 대표고요. 왼쪽에 여성이 바로 여대생이었는데 재미있는 일은요. 조준호 대표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것들 반성하고 후보들 물러나야 된다. 부정경선으로 당선됐다면 물러나야 된다. 이런 합리적인 주장을 펼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렇게 그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당시에 한동안 그 머리끄댕이녀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죠. 자, 그러면요. 심상정 대표야말로, 의원이야말로 3년 전 있었던 통합진보당의 폭력 사태를 지켜보다가 아주 매섭게 비판도 하고요. 이런 말도 해놨네요. 이게 언제 한 얘기죠? 바로 이제 2012년 5월 12일 사건이었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폭력 사태는 토요일 날 있었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불민스러운 사태는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보 정치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러면서 어제 그 중앙위 회의를 못 연 것을 이제 오프라인 회의를 온라인으로라도 열어야겠다 말하면서 저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상원 의원, 그러면요. 심상정 대표가 뭐 폭력을 옹호한 적은 없습니다만 폭력 사태를 비판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떤 당 내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저렇게 단호하게 비판을 했으면 네. 같은 잣대로 어떤 거리에서 어떤 국민의 법 질서를 지키는 어떤 경찰력 또 어떤 이런 그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반드시 이런 부분은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을 만일에 단호히 비판한 전제 아래서 어떤 경찰에 있어서 진압에서 어떤 과정에서 무리한 공권력의 어떤 그 남발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지적했다면 네. 심상정 의원이 상당히 최근에 뭐 그 이쪽 그 정의당의 네. 지지율도 상당히 그 제1야당이 워낙에 그 지지율이 없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괜찮게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런 그 어떤 본면 시위 금지법을 어떤 그 희롱하고 조롱하는 듯한 저런 것 그리고 어떤 폭력 시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비판이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네. 자신의 이해가 걸릴 때만 네. 어떤 비판하고 네. 정말 국민을 대표해서 어떤 해야 될 얘기는 하지 않는 이런 정당이라면 지지율이 아마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의원 턱수염을 길게 기른 강기갑 의원인데요. 자, 제가요, 2012년 5월 통합진보당 폭력 사태 때 비대위원장이 된 강기갑 의원이 했던 얘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 사진 촬영했고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러니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 색출해 내겠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통진당에서 폭력 행사한 사람을 복면 썼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 자당에서 벌어진 폭력에 대해서는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바로 통합진보당의 결정이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였고요. 강기갑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죠. 자, 동영상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력 가담자를 찾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단호하게 당시 말했었고요. 이런 것들 비판하면서 당내 상황 안타까우면서 그때 네. 단식도 했었던 것으로 강기갑 전 의원이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강기갑 의원은 그런데 이제 뭐 워싱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해외 원정 시위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인데 일단 저 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2006년 한미 FTA 반대 워싱턴 시위 때는 규칙을 잘 지켰는데 지금 저 장면은 아시아권 같네요. 홍콩인가요? 2005년 홍콩, 그러니까 네. 2005년에 12월 홍콩에서 이제 WTO 강요회의가 열리자 이를 저지하겠다면서 한국 원정 시위대가 네. 900여 명 정도가 홍콩으로 갔었습니다. 네. 사실 그 장면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워싱턴 같군요. 예. 네, 워싱턴에서 이제 상복 시위를 저렇게 네. FTA를 막겠다면서 상복 시위를 했었는데 절대 그 경찰의 저지선은 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홍콩 시위 때는요. 당시에 몸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홍콩 앞바다에.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해에 가까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홍콩 경찰이 깜짝 놀랐었는데 워싱턴 경찰 당국에서 당신들의 몇 년 전 시위를 봤다. 네. 만약에 워싱턴 시내를 흐르는 포토맥 강에 몸을 던진다면 정신병자로 간주해 정신병원에 넣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폴리스 라인을 단 한 줄도 넘지 않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통진당 상황, 3년 전 상황을 봐서 일단 조직을 책임지고 그 상황을 장악하고 운영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이 폭력에 의해서 흐트러지는 걸 원치 않는 거죠. 자, 심상정 대표 3년 전에는 반대했었으나 지금에 대해서는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